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정원에서 정영의 마님은 새로 들어온 농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언 3년. 그녀의 가슴 속엔 외로움이 깊었지요. 저기 새로 들어온 녀석은 어디서 온 자이더냐. 지난 장날에 들어온 자이옵니다요. 이름은 강산이라 하고 일솜씨가 제법 좋지요. 정마님은 강산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다른 머슴들과 달리 곧은 허리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지요. 정마님은 갑자기 이상한 감정에 당황하였습니다. 3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여인의 마음이 봄꽃처럼 피어나려 함을 느꼈지요. 내일부터 이곳에서 일하라 전하거라. 마님, 그자는 드릴에 익숙한 자라 들었는데 집안일은 서툴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요. 상관없다. 내가 직접 가르치면 되지 않겠느냐? 정마님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강산이 탓이었습니다. 이날도 정마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문득 하인들이 밤에 우물가에서 몸을 씻는다는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정마님은 스스로의 생각에 놀라면서도 발걸음은 이미 우물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정마님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강산이 상의를 벗은 채 우물물로 몸을 씻고 있었지요. 달빛이 그의 젖은 상체를 비추어 물방울이 근육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이 진짜 사내다웠습니다. 정마님의 뺨이 화끈거리며 달아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책하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지요. 강산이의 단단한 어깨와 팔뚝, 그리고 물을 끼얹을 때마다 움직이는 탄탄한 등 근육은 그녀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남성미를 뿜어냈습니다. 정마님은 너무 오래 한 자세로 서 있다가 다리가 저려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만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가 났지요. 강산이 놀라 주변을 살피자 정마님은 급히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거기 누가 있소? 정마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치마를 부여잡고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강산이는 어둠 속에서 도망치는 여인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구마. 방금 그게 마님 목소리 같은데. 정마님은 자신의 방으로 도망쳐와 문을 닫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는 강산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자신의 뜨거워진 뺨을 부채질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정마님은 오래된 누각에서 홀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 이후 그녀는 강산을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피하기 바빴지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을 가다듬고 사색에 잠겼습니다. 누각 기둥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낡은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이 누각은 오래전부터 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와 처리하기로 미뤄둔 상태였지요. 그때 갑자기 누각 기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마님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누각 바닥이 기울어지며 난간 쪽으로 쏠렸습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정마님의 몸은 허공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누각 아래를 지나가던 강산이 위급한 상황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떨어지는 정마님을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며 강산은 등을 땅에 대고 쓰러졌고 정마님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안겨있게 되었습니다. 마님, 다치지 않으셨사옵니까? 위험할 뻔했습니다. 정마님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강산의 얼굴과 너무 가까워 서로의 숨결이 느껴졌지요. 강산이의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마침 지나가다 다행이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마님의 입술이 떨리고 강산의 눈빛이 깊어졌지요. 그때 하인들이 달려오는 소리에 그들은 황급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 있으셨사옵니까?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왔습니다. 정마님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요. 강산이 나를 구해주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큰 화를 당할 뻔했느니라. 하인들이 수군거리며 강산과 정마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춘섬이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어렸지요. 누각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마님은 강산이를 개인 호위로 임명하여 곁에 두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욕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강산이 꿈에 나타나 잠을 설치던 정마님은 결국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아침, 정마님은 시장에서 만난 노파에게서 특별한 약재를 구입했습니다. 바로 남정네의 본능을 일깨우는 약이더랍니다. 노파의 말에 정마님은 망설였지만 욕망이 이성을 이겼지요. 춘섬아, 이걸 오늘 강산이의 식사에 넣어주렴. 마님, 이게 무슨 약재인지요? 향이 제법 독특하옵니다요. 산에서 나는 귀한 버섯이라 하더구나. 남정네의 기운을 북돋워준다니 힘든 일을 하는 그 녀석에게 아주 딱일 것이다. 춘섬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 느꼈지요. 밤이 깊어 정마님은 촛불을 들고 강산이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이고, 강산이는 침상에 누웠땀에 젖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약재의 효과가 예상보다 강했던 것이지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다. 어디 불편한 데가 있는지 살펴보러 왔다. 마님, 어찌 이 시간에 괜찮사옵니다. 다만 몸이 좀 뜨거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정마님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물수건으로 강산의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그의 단단한 가슴이 드러나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땀에 번들거리는 짱짱한 근육질 몸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준 약이 너무 강했나 보구나. 이 수건으로 몸을 좀 닦아주겠다. 마님께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강산이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마님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지요. 강산이는 본능적으로 정마님의 손목을 붙잡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얽혔습니다. 손이 뜨겁구나. 마님, 이러시면 채통이.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몸을 떼어냈지요. 허나 발자국 소리는 금방 멀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목이 말라서 깨어난 것 같습니다. 이에 정마님은 순간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다시 자거라. 정몸이 불편하면 사람을 부르고. 감사합니다요. 정마님은 끓어오르는 욕망을 애써 식히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간밤 강산이의 방에 촛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더군요. 정마님은 차를 마시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춘섬의 눈빛에서 의심이 느껴졌지요. 정마님은 침착하게 차를 내려놓고 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일찍 잠들었는데. 아마도 하인들이 늦게까지 일을 했나 보구나. 그런데 마님께서 내리신 약이 강산에게 이상한 반응을 일으켰다옵니다. 정말 자양강장제가 맞나요? 정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춘섬이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 갑자기 얼굴을 밝게 했습니다. 간혹 약효가 너무 세면 그런다고 하더라. 양기가 너무 강해서 그럴 것이니라. 춘섬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요. 그렇다면 어젯밤 마님께서 직접 살피러 가신 것인지요? 제가 마님 방을 살펴보니 계시지 않았사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나는 그날 분명 방에 있었다. 자느라 못 들은 것이겠지. 하지만 마님의 방에서 촛불이 춘섬아,
네가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더냐? 15해? 그동안 내가 너를 신뢰했듯 너도 나를 믿어주길 바란다. 춘서미는 마님의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춘서마, 이런 이야기는 시아버님께 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직접 설명드릴 테니. 며칠 후 정마님은 강산이에게 오래된 창고의 물건들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춘서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아무도 찾지 않는 저택 뒤편의 낡은 창고였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정마님은 홀로 창고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마님, 어찌 직접 이곳까지 오셨사옵니까? 한번 살펴보러 왔다. 문은 잠가 두었느냐? 네, 마님 말씀대로 하였사옵니다. 정마님은 문으로 다가가 다시 한 번 더 빗장을 살폈습니다. 좁은 창고 안은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이 가득했지요. 희미한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님은 제 주인이시오니 그저 충성을 다할 따름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그날 밤 내 손을 잡았을 때 너의 눈빛이 단순한 충성만은 아니었다. 정마님은 한 걸음 다가갔고 강산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등이 벽에 닿았지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과부이지. 3년간 홀로 지내며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참아온 여인이다. 더 이상 마음속 불길을 감내하기 어렵다. 말을 마친 정마님은 담대하게 강산에게 다가가 그의 뺨에 손을 대었습니다. 강산이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그의 눈에서 욕망의 불꽃이 일었지요. 땀에 젖은 채 서로를 바라보며 누워있던 두 사람. 강산은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님, 사실 저는 본래 양반 가문의 자제였사옵니다. 아버지께서 정학수 대감의 정적이 되어 몰락하면서 저는 노비로 전락하였죠. 과부 정영애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심상치 않았는데. 과연 그러했구나. 이 비밀을 알아차린 분은 마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인과 노비가 아닙니다. 서로의 비밀을 아는 연인이지요. 정마님은 강산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찾은 사랑이 달콤하면서도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창고에서의 일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저택 앞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정마님은 황급히 대문으로 나가 무슨 일인지 살폈지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님, 대감나리께서 갑자기 돌아오셨사옵니다. 지금 행차가 대문에 당도하였사옵니다. 정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정학수 대감이 예고 없이 돌아온 것이지요. 그녀는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대감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며느리를 훑었지요. 주변에는 낯선 관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영애야, 잘 지냈느냐? 갑자기 돌아와 놀랐을 테지. 북방 경계 문제가 일찍 해결되어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다. 아버님, 평안히 돌아오셨사옵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더 나은 준비를 했을 텐데 죄송하옵니다. 정마님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강산이 다른 하인들과 함께 대문 근처에 서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두 사람은 재빨리 눈길을 돌렸습니다. 걱정 말거라. 급한 일이 생겨 서둘러 왔다. 헌데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구나. 정대감의 시선이 강산이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지요. 새로 드린 머슴이옵니다. 그러냐? 어디서 구한 자인지? 대감나리께서 지난번 장에서 새로 들인 녀석입니다. 아, 그랬지.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주 까먹는구나.
정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대감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영애야, 과부의 도리가 어떠한지 알고 있느냐? 삼종지도와 정절을 지키는 것이 과부의 도리라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지. 특히 젊은 과부는 더욱 조심해야 하느니라. 세상에 유혹이 많은 이 말이다. 헌데 내가 없는 동안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더구나. 정대감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정마님은 공포에 휩싸였으나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요. 그리고 노비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은 죽음을 부를 수도 있지. 내일부터 새로 들인 머슴들의 신원을 조사할 것이다. 정영애는 찻잔을 들어 떨리는 손을 감추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음이 분명했지요. 시아버지가 돌아온 이틀 후 정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택을 배회했습니다. 정학수의 의심스러운 태도에 불안을 느낀 그녀는 시아버지의 동향을 살피기로 결심했지요. 행랑채 근처를 지나던 그녀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값은 얼마나 쳐주겠다는 것이냐? 강산이라는 놈이 젊고 건장하다 하니 30냥은 드리겠습니다. 함경도 광산에서 사람이 급하다고 하니까요. 정마님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강산이를 먼 지방의 광산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마님은 밤새 눈물을 흘리다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강산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지요. 강산, 큰일이다. 시아버지께서 그대를 함경도 광산으로 팔아넘기려 한다. 결국 그렇게 되었구려. 대감나리는 아마도 제 본래 신분을 의심하고 계시나오. 우리 함께 도망치는 것이 어떻겠나? 내 친정의 도움을 받아 멀리 떠날 수 있을 게야. 강산이는 정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그러면 마님도 위험하오. 도망친 과부와 노비는 어디서도 편히 살 수 없소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오. 정마님은 결연한 표정으로 시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려하게 단장하고 공손한 태도로 정학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청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영애야? 머슴 강산이에 관한 일이옵니다. 그가 정원 일에 매우 능숙하여 집안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호의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사오니 그를 계속 두시면 어떨까 하여. 정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차갑게 말했지요. 영애야, 네가 한낱 머슴의 거취에 이리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 책임이라 생각하여 그러하옵니다. 또한 그자는 다른 농노들과 달리 글도 읽을 줄 알아 제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사옵니다. 정대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살폈습니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스쳤지요. 그래? 그렇다면 내일 그자의 능력을 직접 시험해 보겠다. 글을 읽을 줄 안다니 흥미롭구나. 그날 밤 정마님은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시아버지의 서재로 몰래 들어섰습니다. 작은 초롱불만 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정마님은 빠르게 서한 위의 서류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각될 위험이 커졌지요. 그때 그녀는 특별히 잠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정마님은 비녀를 이용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상인 가문에서 자라며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서찰과 문서가 있었습니다. 정마님은 그중 한 서찰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곧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찰에는 약재는 예정대로 전달하였으니 대감의 아드님은 한 달 안에 서서히 쇠약해질 것입니다. 병으로 보일 테니 의심받지 않을 것이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정마님의 남편을 독살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대감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인 남편은 항상 그런 아버지에게 반대하였습니다. 그것이 정대감에게 눈엣 가시였던 것입니다. 허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신의 아들을 독살하다니. 이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란 말입니까? 정마님은 또 다른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정대감이 정마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감금하고 그녀의 친정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런 끔찍한.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정마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순찰 중인 하인이 문 앞을 지나갔지요. 위험한 순간이 지나가자 그녀는 다시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산이의 본명과 그의 가문에 관한 기록이었지요. 정대감이 강산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몰락시킨 과정과 그 아들인 강산을 노비로 만든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마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오랜 계략이었음을 깨달았지요. 남편의 죽음, 강산의 비참한 신세,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음모까지. 정마님은 중요한 문서들을 소매 속에 숨기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공포보다 분노로 가득 찼지요. 그녀는 곧장 강산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마님, 이 밤중에 어찌 오셨소? 강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네. 시아버지가 내 남편을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를 모두 해치고 우리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정마님은 발견한 문서들을 강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산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일었지요. 내 부친께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것은 알았으나 이렇게까지 치밀한 계략이었을 줄은. 아버지의 원수를 이렇게 만나다니. 이제 우리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하네. 시아버지의 죄악을 세상에 알리고 그대의 신분을 되찾아야 하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마님은 밤새 강산과 함께 계획을 세웠고 증거를 확보한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대감은 며느리의 달라진 기색을 눈치채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애야, 오늘따라 기색이 다르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네, 아버님.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정마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결의에 정대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하인들과 함께 강산이 마당에 나타났지요. 그는 정마님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남편을, 당신 친아들을 독살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정대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이 미친 계집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또한 강산의 본래 신분과 그의 가문을 몰락시킨 것도 아버님이라는 사실도 알았사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관아에 고발할 것이옵니다. 정마님은 소매 속에서 문서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대감은 잠시 당황했으나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 불효막심한 계집이 미쳤구나.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갔어. 이 천한 노비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하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대감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해 놓은 듯했지요. 모두 듣거라. 내 며느리가 슬픔에 미쳐 망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천한 노비는 며느리의 약점을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당장 이 미친 계집을 별채에 가두고 그 노비는 매질하여 창고에 가둬라.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 정마님을 보호하려 했으나 여러 하인들에게 붙잡혔지요.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여러 명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마님, 마님. 걱정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정마님은 끌려가면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비녀를 살짝 빼내어 소매 속에 숨겼지요. 그리고 지나가는 춘섬이의 손에 작은 쪽지를 슬쩍 쥐어주었습니다. 춘섬은 놀란 표정으로 정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의문과 동정의 빛이 스쳤지요. 별채의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하라. 정신이 나간 계집이더라도 내 며느리이지. 정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에는 승리의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버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을 것이옵니다. 남편의 원한과 강산의 가문의 한이 반드시 풀릴 것이옵니다. 정마님은 별채에 갇힌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춘섬이에게 전한 쪽지에는 강산을 구하고 증거를 관아에 전하라는 내용과 함께 증거 문서의 위치를 적어두었습니다. 정마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 열리고 하녀 춘섬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차와 약이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지요.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마님, 대감께서 보내신 치료약이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셨사옵니다. 정마님은 춘섬이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춘섬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지요. 춘섬아, 그 약이 무엇인지 그대는 알고 있느냐? 실은 이것은 독이 섞인 약이옵니다. 춘섬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저는 오랫동안 대감의 명령에 따라 마님을 감시해왔사옵니다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끔찍한 일에 더 이상 가담할 수 없사옵니다. 마님의 쪽지를 읽고 그동안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춘섬이는 재빨리 차를 엎지르고 소매 속에서 다른 약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진짜 진정제이옵니다. 마님의 쪽지를 읽었사옵니다. 강산도 곧 구해내겠사옵니다. 한편 창고에 갇힌 강산이는 매질로 인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탈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겨둔 작은 칼로 창고문의 빗장을 조금씩 파내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산이는 경계하며 칼을 숨겼지요. 문이 살짝 열리고 춘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두르세요. 대감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사옵니다.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춘섬, 네가 왜? 네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텐데. 설명할 시간이 없사옵니다. 마님의 쪽지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았사옵니다. 대감의 악행을 더 이상 돕고 싶지 않사옵니다. 강산이는 춘섬의 도움으로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로 인해 느렸지만 정마님을 구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지요. 별채에 도착한 강산이는 창문을 통해 정마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마님은 그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무사했구나. 마님, 어서 나갑시다.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대감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지요. 춘섬이가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이 돌아오셨사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오셨사옵니다. 마님, 증거는 가지고 있어. 정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정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른 저녁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마님과 강산이는 이 소란을 틈타 새로운 계획을 세웠지요. 이 폭풍은 하늘이 도와주는 거요. 대감이 하인들과 함께 저택 정문으로 들어오는 동안 우리는 서재로 가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 서재에는 더 많은 비밀이 있을 게야. 춘섬아 밖에서 망을 봐주겠어? 네, 마님. 조심하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내겠사옵니다. 세 사람은 폭우 속에서 별채를 빠져나와 정대감의 서재로 몰래 들어섰습니다. 서두르시오. 대감과 그의 부하들이 곧 저택을 수색할 거요. 두 사람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 비밀 서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여러 문서를 꺼냈지요. 정마님은 그 문서들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야. 시아버지가 남편을 독살한 자세한 계획과 그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문서들이지. 그리고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친정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까지.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섬이 급히 문을 두드렸지요. 마님, 대감께서 별채에 도착하셨사옵니다. 곧 마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강산이는 재빨리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 품에 넣었습니다. 정마님도 몇 가지 증거를 소매 속에 숨겼지요. 이제 가야겠어. 내가 알고 있는 은둔 승려가 있는 암자로 피신해야 해. 세 사람은 폭우가 쏟아지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윽고 성남 외침과 함께 횃불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폭우 속에서 세 사람은 산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정마님의 비단옷은 흙탕물에 젖었고 강산이의 상처에서는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 길로 가면 산중턱에 작은 암자가 있사옵니다. 그곳이라면 당분간 안전할 것입니다. 춘섬아, 너는 돌아가도 좋다. 우리와 함께하면 위험할 것이다. 아닙니다. 마님, 이제 저는 마님 편이옵니다. 대감의 악행을 더 이상 돕고 싶지 않사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멀리서 횃불과 함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대감이 이미 추격대를 보낸 것이었지요. 서두릅시다.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암자는 저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동이 틀 무렵 세 사람은 마침내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노인 승려가 문을 열었지요. 아, 강산이로구나. 이렇게 폭풍우 속에 무슨 일이냐? 스승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학수 대감의 추격을 피해왔습니다. 승려는 세 사람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강산의 상처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들어오너라. 여기서는 안전할 것이다. 정학수라. 그자의 악행이 드디어 드러나는구나. 도망쳐온 정마님과 강산은 7일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승려 도일은 강산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정마님은 그동안의 충격에서 벗어나 마음을 추스렸지요. 이날 아침 네 사람은 암자의 작은 방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대감의 부하들이 주변 마을을 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구나. 너희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야. 우리가 가진 증거를 관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지역의 산길을 잘 알고 있어. 숲을 통해 관악까지 갈 수 있을 거요. 그리고 내가 오랜 지인인 박판서에게 서신을 보냈느니라. 그가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 날 정마님과 강산은 도일의 배웅을 받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춘섬이는 암자에 남아 도일을 돕고 정대감의 동태를 계속 살피기로 했지요. 두 사람은 인적 드문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정말 관아에서 우리 말을 들어줄까? 시아버지의 영향력이 강한데. 걱정 마시오. 도일 스님께서 오랜 지인인 박판서에게 서신을 보내셨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요. 강산은 말하면서도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예를 익혀온 그는 숲속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지요. 갑자기 숲속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 두 사람 사이에 나무에 꽂혔습니다. 정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강산은 재빨리 정마님을 보호하며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3명의 자객이 칼을 뽑아들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지요. 정학수 대감의 명령이다. 그 여자를 내놓아라. 강산은 주변을 살펴 도망칠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정마님에게 작은 칼을 건네주었지요. 내가 이들을 막는 동안 도망치시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박판서를 찾아가십시오. 그럴 수 없다. 너를 두고 갈 수 없어.
하지만 이미 자객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무예를 펼치며 용맹하게 맞서 싸웠지요. 위기의 순간 정마님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비녀를 뽑아 한 자객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 틈을 타 강사는 나머지 자객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요. 정마님과 강사는 박판서가 있는 고을로 향했습니다. 새벽녘부터 걸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지요. 두 사람은 숲속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사는 재빨리 정마님을 끌어당겨 숲속 깊은 곳으로 숨었지요. 조용히 하십시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말을 탄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앞뒤로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영애야. 네가 이렇게까지 도망칠 줄은 몰랐다. 정대감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 여러 부하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었지요. 강사는 정마님을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네가 미쳤다는 소문이 퍼져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증거라는 것들도 내놓으면 용서해주마.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정학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지요. 부하들에게 붙잡힌 두 사람은 근처의 폐가로 끌려갔습니다. 정대감은 그들 앞에 서서 오만한 표정을 지었지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증거를 내놓고 저택으로 돌아가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내가 상대하는 동안 도망가시오. 너를 두고 갈 수 없다. 정마님은 강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정대감은 비웃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죽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마. 하지만 죽기 전에 한 가지 알려주마. 너희가 가진 증거는 이미 내가 모두 알고 있다. 정학수의 눈에 광기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랑하듯 말을 이었지요. 내 아들은 나약했다. 정치적 야망도 없고 그저 상인 가문 출신인 내 재산만 탐내 결혼했지. 그런 아들은 필요 없었다. 그래서 천천히 독을 먹여 제거했지. 그리고 너의 재산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구려. 그리고 너 강산, 내 아버지는 내 정적이었지. 그를 모함하여 몰락시키는 것은 너무나 쉬웠다. 내 놈이 노비가 되어 내 발 아래 굴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를 것이다. 정대감의 광기 어린 고백이 계속되는 동안 강산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폐가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지요. 정학수, 네 죄악이 드러났다. 박판서가 관군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정대감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지요. 이게 무슨... 네가 방금 한 모든 말이 증거가 되었다. 관군들이 모두 듣고 있었다. 관군들이 양반 정대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은 이제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두 분이 무사하여 다행이요. 도일 스님의 서신을 받고 즉시 움직였소만 조금 늦을 뻔했소이다. 박판서님, 어찌 저희를 찾으셨습니까? 하녀, 춘섬이가 우리에게 연락을 취했소. 그녀가 정학수의 계획을 미리 알아내어 우리에게 알려주었지요. 그때 하녀 춘섬이 관군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표정으로 정마님에게 다가왔지요. 마님, 무사하셔서 다행이옵니다. 대감이 자객들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춘섬아, 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게다. 강산, 이제 자네는 본래의 신분을 되찾게 될 것이오. 그러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 시간이 좀 걸릴 것이오. 자네 가문의 명예도 회복될 것이니 더 이상 노비로 살 필요가 없소. 강산이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마님을 바라보았고 그녀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정마님, 마님께서도 이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셨소.
남편을 독살한 범인이 밝혀졌으니 마님의 명예도 회복될 것이요. 다만 조정의 절차상 몇 가지 증언과 문서가 더 필요할 것이요. 감사합니다. 박판서나리. 이제 진실이 밝혀져 마음이 놓이옵니다. 두 분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소만 이제 강산 도령이 본래 신분을 되찾았으니 그 인연도 정당해질 수 있을 것이요. 정마님과 강산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지요. 이제 어디로 가시겠사옵니까, 마님? 아직은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요. 함께 이렇게 강산과 정마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아들을 독살하고 남의 집안을 무너뜨려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정대감은 그의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조선여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을 햇살이 비치는 안채에서 조씨 마님은 엄격한 표정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능숙하게 바늘을 움직이는 동안 정원에서는 하인들이 낙엽을 쓸고 있었지요. 시녀 월화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지긋한 여인으로 마님을 오랫동안 모셔온 충직한 시녀였습니다. 마님, 저녁 진지 준비가 다 되었사옵니다. 오늘은 계절 첫 송이버섯으로 국을 끓였사옵니다. 오냐. 그리고 내일은 조학연 어른께서 가문일로 들르신다 하였으니 준비해 두어라. 네, 마님. 월화는 마님의 표정에서 미세한 불편함을 읽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만이 마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지요.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이 부러웠습니다. 가을 추수철을 맞아 조씨 가문의 마당은 분주했습니다. 조씨마님이 안채에서 나와 하인들의 일을 감독하고 있었지요. 머슴 인수가 곡식 자루를 어깨에 메고 걸어왔습니다. 그는 얼마 전 들어온 새 머슴으로 단정한 이목구비와 깊은 눈빛이 평범한 하인과는 달랐지요. 인수는 곡식 자루를 내려놓으며 마님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수한 쌀을 창고에 모두 옮겼사옵니다. 장부를 보아하니 올해는 작년보다 수확이 더 많은 듯하옵니다. 장부를 보았다고? 글을 읽었다는 말이냐? 예, 마님. 그대는 언제부터 글을 알았느냐? 어릴 적 마을 서당에서 조금 배웠을 뿐이옵니다. 놀랍구나. 조씨마님과 인수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조씨마님은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님이 지나가고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님이 실수로 떨어뜨린 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인수는 초가 처마 아래 작은 방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단순한 머슴의 것이 아니었지요. 인수는 마님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정성껏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서재에서 낯선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시의 내용을 읽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지요. 누군가 자신의 시에 화답한 것이었습니다. 마님, 누가 이런 시를 남겼을까요? 이상한 일이로구나. 이 집안에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 한편 마당에서는 인수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비치는 서재에서 조씨마님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답시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월화를 시켜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그 사람이 새 머슴 인수라는 사실을 알아냈지요. 월화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인수를 데려왔사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사옵니다. 들어오라. 인수가 고개를 숙인 채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지요. 마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내시에 화답한 것이냐? 송구하옵니다, 마님. 제가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였사옵니다. 벌을 내리기 전에 묻겠다. 그대는 어찌 그런 시를 지을 수 있었느냐?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심지어 기교까지 부리다니. 단순한 머슴이 아닌 것 같구나. 인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지요. 마님의 시가 너무 아름다워 가슴에 깊이 새겨졌사옵니다.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붓을 들게 하였지요. 두 사람은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대화가 깊어지며 신분의 경계가 흐려졌지요. 마님은 인수의 비범한 학식과 문학적 감성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 그대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나의 수행원이 되도록 하라.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마님. 그들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을 때 마님은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문학적 교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지요. 월화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원에서 인수는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조씨마님은 산책을 하러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원이 아주 깨끗하구나. 단풍잎이 떨어진 모습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 쓸어내기가 아쉬울 따름이옵니다. 마님은 인수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한낮 낙엽에서도 아름다움을 보는구나. 어제 지은 시를 들려주겠느냐?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두 사람은 연못가 도리자에 앉아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인수의 시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요. 가을바람에 떨어진 낙엽처럼 부모 잃은 이 몸은 정처 없이 떠돌다 이곳에 머물렀나니. 그러나 달빛 아래 피어난 매화처럼 홀로 추위를 견디며 꽃을 피우리라. 마님은 그의 시를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인수의 눈빛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읽었지요. 그대의 시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지는구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 하였느냐? 네, 마님. 아버지는 제가 18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곧 뒤따르셨지요. 인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 했지요. 월화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마님께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 같아. 걱정이구나. 하지만 오랜만에 마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 다행이지. 달이 뜨자 마님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지요. 첫눈이 내린 정원은 하얀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수가 정자 주변에 눈을 쓸고 있을 때 조씨마님이 두꺼운 겉옷을 입고 다가왔지요. 두 사람의 은밀한 교류는 계절이 바뀌어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마님, 어제 지으신 시를 읽었사옵니다. 눈 속에 핀 매화의 구절이 특히 아름다웠사옵니다. 너의 화답시도 매우 훌륭하다. 내 오늘 밤 다시 읽어보려 한다.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머슴 대길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의심이 가득했지요. 대길이는 인수의 집자리를 뒤지다가 마님에게 보내려던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하인들에게 그 시를 보여주었지요. 보아라, 이 머슴놈이 감히 마님께 시를 바치려 했다. 이런 불경한 놈을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하인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인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지요. 그놈은 글을 아는 것도 수상하거니와 밤마다 무언가를 적고 있다. 혹시 역적의 무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날 밤 인수는 자신의 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제 위험해졌구나. 조심해야 한다. 다음 날 마님은 하인들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인수를 대하는 방식도 적대적이었지요. 그러나 마님은 의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님,
하인들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인수와 마님에 관한 이야기 이옵니다. 걱정 말거라. 내 알아서 처리하리라. 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조씨 가문의 대청마루는 붉은색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조씨마님이 월화와 함께 제사 준비를 점검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마님, 마당에 관아의 수레가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뜻밖이구나. 오늘 손님이 올 거라 들은 바 없는데. 마당으로 나가보니 조학연 대감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수레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시아주버니로 평소 가문의 재산을 탐내던 인물이었지요. 동서, 설을 앞두고 가문의 안부를 살피러 왔소. 요즘 여러 소문이 들려와 걱정이 되어 직접 찾아왔소이다. 내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학연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님을 관찰했습니다. 듣자하니 새로 들인 머슴이 범상치 않다고 하던데 어떤 자인지 궁금하오. 그를 안다고 하여 더욱 의심스럽소. 그저 부지런한 하인일 뿐이옵니다. 어른께서 그런 하찮은 일에 관심을 가지시니 의아합니다. 요즘 정세가 혼란스러워 나 같은 관리도 위태로운 처지라오. 특히 과거 윤상의 일과 연루된 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오. 윤상이라는 분은 누구시옵니까? 10년 전 영모로 처형된 고위 관료지요. 그의 가족도 대부분 화를 입었으나 아들만은 행방이 묘연하다 하오. 혹시 그 자가 신분을 속이고 살아있다면 그를 숨겨준 자도 영모죄에 해당할 테니 말이오. 그의 말에 숨겨진 위협을 느낀 마님은 표정을 굳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인수가 장작을 들고 마당을 지나가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지요. 저 머슴이 바로 그 소문의 주인공이요? 내일 자세히 살펴봐야겠소. 마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날 마지막 날, 대청마루는 붉은 등불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상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대길이가 아첨하듯 서 있었지요. 동서, 오늘 밤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오. 한양의 관아에서 알아낸 중요한 정보이니 귀담아 들으시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위험한 자가 숨어들었소. 바로 저 머슴 인수라는 자요. 조대감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인수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그 자는 10년 전 영모 혐의로 처형된 윤상의 아들이요. 가명으로 신분을 속이고 우리 가문에 잠입한 것이지요. 더욱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다 하니 이는 명백한 영모 행위요. 마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인수를 향했고 그의 눈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지요. 마님, 제가 설명드리겠사옵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역적의 자식이 감히 당장 관아에 넘겨야 합니다. 월화가 마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마님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인수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밀려왔지요. 모두 물러가시오. 이 일은 내일 아침에 다시 논하겠소. 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조씨 가문의 고요한 마당을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리가 내린 마당에 차가운 기온이 감돌았고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조씨마님은 급하게 겉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요. 역적 윤상의 아들 윤인수를 체포하러 왔소. 즉시 내놓으시오. 조대감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포졸들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동서, 국법은 엄정한 법이요. 역적의 자식을 숨겨준 죄도 가볍지 않을 터이니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포졸들이 인수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체념의 빛이 어려 있었지요. 마님, 염려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인수야,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조대감의 날카로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지요. 윤인수, 내 아비 윤상처럼 영모의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숨겨둔 증거라는 것도 이미 찾고 있으니 곧 모두 드러날 것이다. 제 아버지는 결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며 그때 누가 옳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수의 당당한 모습에 포졸들도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님은 그런 인수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존경심을 느꼈지요. 월화가 마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살짝 붙잡았습니다. 월화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마님, 들어가십시오. 이 추위에 몸살이 나실 것입니다. 아니다 월화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포졸들이 인수를 말에 태우고 떠나갈 때 마님은 무력감에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조대감은 마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동서, 역적의 아들과 내통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요. 이제부터는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야. 마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인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요. 인수가 체포된 지 3일째, 조시마님의 집은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침울했습니다. 방문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자리에 누워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월화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마님, 드시지 않으면 몸이 상하십니다. 제발 미음이라도 드십시오. 월화야, 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인수가 역적의 아들이라니. 월화는 마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마님, 이것을 보십시오. 대감님의 서재 비밀 서랍에서 찾았사옵니다. 윤상이라는 이름이 적힌 편지와 함께 있었지요. 마님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몇 장과 함께 정성스럽게 접힌 문서가 있었지요.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남편과 윤상이 주고받은 편지이구나. 그들이 친구였다니.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대감 이현이라는 분의 친필 편지입니다. 마님은 다음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윤상의 옛 스승이자 동료였던 이현 대감의 편지였지요. 편지에는 윤상이 실제로는 보수파의 모함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 인수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 문서가 당시 정치적 음모의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 대감이라. 그분은 지금 정조의 신임을 받는 원로 대신이 아니냐? 그렇다면 인수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구나. 네, 마님. 더욱이 이 편지에 따르면 이현 대감께서 비밀리에 인수의 행방을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마님의 눈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편지들을 모두 읽었지요. 남편이 생전에 윤상과 깊은 교분이 있었으며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월화야,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이다. 인수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구나. 하지만 마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대감나리께서 가문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인수는 이미 관아의 감옥에 갇혔사옵니다. 마님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이현 대감을 찾아가야 한다. 그분만이 인수를 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깊은 밤 과부 조씨 마님은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작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흔들리는 불빛이 마님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기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화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 차를 내려놓았지요. 마님, 따뜻한 차를 드십시오. 밤이 깊었사옵니다. 월화야, 내가 지난 10년간 가문의 체면과 규범만을 조차 살아왔구나.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마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허울뿐인 규범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지요. 마님께서는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오셨사옵니다. 그 누구도 마님을 비난할 수 없사옵니다. 아니다. 월화야.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구나. 남편의 뜻을 이어가기는커녕 그의 친구의 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수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지만 그의 시에는 항상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느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구나. 마님,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마님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단호해졌지요. 월화야. 나는 이제 가문의 명예와 내 안위보다 진실과 정의를 선택하려 한다. 비록 그것이 위험한 길일지라도. 마님,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사옵니다. 마님은 월화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신분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신뢰와 우정을 나눈 월화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지요.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구나. 월화야. 내 평생 규범과 예법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야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 같다. 마님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깃들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향한 연민과 미래를 향한 용기가 함께 어우러진 표정이었지요.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수를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다음 날부터 조시마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서랍을 열어 오랫동안 간직해온 귀중품들을 꺼냈지요. 월화야, 이 폐물들은 혼수로 가져온 것들이다. 이제 이것들이 쓰일 때가 왔구나. 마님, 이렇게 귀한 것들을 모두 내놓으시렵니까? 마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지요. 이현 대감께 비밀 편지를 보내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며칠 후 마님은 병을 앓는 척하며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지요. 그러나 실제로도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조대감이 방문했을 때 마님은 기침을 하며 약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몸이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요. 하지만 가문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니 내가 맡아 처리하겠소. 그리하시오. 내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 부탁하오. 조대감이 떠난 후 월화는 비밀리에 마님의 편지를 이현 대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체포되기 전 남긴 단서를 바탕으로 마님은 그가 숨겨둔 증거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지요. 이것이 바로 인수의 아버지 윤상의 누명을 벗길 증자로구나. 이제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마님, 이현 대감께서 답장을 보내셨사옵니다. 일주일 후 관아 근처에서 만나자 하셨사옵니다. 마님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귀중품을 모아 인수를 구출하기 위한 위험한 계획을 세웠지요. 월화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구나. 두렵지 않으냐? 마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사옵니다. 봄이 시작되는 어느 깊은 밤, 관아 담벼락 근처에 한 젊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내는 사실 남장을 한 조씨마님 마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상투로 단정히 올려져 있었고 양반의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장을 한 조씨마님은 주위를 살피며 담벼락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지요. 마님, 정말 들어가시렵니까? 너무 위험하옵니다. 월화야,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현 대감의 부하들이 곧 소동을 일으킬 것이니 그때 내가 들어가리라. 약속된 시각이 되자 관아 바깥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현 대감의 부하들이 일부러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간수들이 그쪽으로 주의를 돌리는 사이 남장 사내는 재빨리 감옥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으며 그녀는 미리 준비한 제물로 남은 간수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윤인수가 있는 곳이 어디요? 저쪽 맨 끝 감방이옵니다. 남장 사내는 서둘러 감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인수를 발견했지요. 누구십니까? 나다. 인수야. 널 구하러 왔다. 인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남장한 마님을 알아보고 충격에 빠졌지요. 마님, 어찌 이런 위험한. 당장 돌아가십시오. 시간이 없다. 허나 걱정 말거라. 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자를 찾았다. 이현 대감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감방문을 열고 인수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간수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리 계획한 대로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한 간수가 칼을 휘둘렀고 조씨마님은 팔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괜찮다. 어서 가자. 피를 흘리면서도 그녀는 인수의 손을 꽉 잡고 달렸습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담을 넘어 미리 준비해둔 말에 올라탔습니다. 멀리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말 위에서 인수는 마님의 상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어찌 이런 위험을 감수하셨습니까? 저 때문에.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말거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남해안 변방의 작은 어촌 마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소박한 초막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현 대감의 도움으로 마련된 피신처였습니다. 서당 이씨 부인이 된 조씨마님과 서당 윤 선생이 된 인수는 이곳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과 시를 가르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효에 대한 글을 배워보자꾸나. 어린아이들이 책상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글과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을 어귀를 걷던 이씨 부인과 윤 선생은 마을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시골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있었지요. 부인, 오늘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한 아이의 어머니가 선물로 주셨소. 저녁 찬거리는 걱정 없을 거요. 그러게 말이에요. 처음엔 내가 어찌 물고기를 손질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구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과부와 영모자의 아들이 이제는 평범한 부부로 위장한 채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지요. 어느 날 마을에 열병이 돌았을 때 이씨 부인은 자신의 의술 지식을 활용해 아픈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놀랍구려. 양반가의 안주인에서 이제는 마을의 스승이자 의원이 되셨소. 나 역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이 모습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겠지요. 이씨 부인과 윤 선생의 사랑과 헌신은 깊어져 갔습니다. 급기야 둘은 각자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며 함께 시집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함께 쓰는 이 시집이 언젠가 세상에 알려질까요? 그때가 오면 우리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오. 신분과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로. 이씨 부인과 윤 선생이 변방 마을에서 5년을 살았을 무렵
어느 여름날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서당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두 사람은 놀라 밖으로 나왔지요. 한 전령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이현 대감의 친필 서찰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과 이씨 부인을 찾습니다. 이현 대감께서 급한 서찰을 보내셨사옵니다. 윤 선생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한양의 소식이 무엇인지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되었지요. 서찰을 읽은 윤 선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어렸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소. 임금님께서 과거의 억울한 옥사들을 재조사하도록 명하셨고, 이현 대감께서 우리가 보낸 증거 문서를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군요. 서찰에 따르면 정조의 개혁 정치가 절정에 이르면서 과거의 억울한 옥사들이 재조사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현 대감이 정조의 신임을 바탕으로 개혁파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면서 윤상의 사건도 재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했던 세력이 모두 처벌받았다고 하오. 그리고 조대감도 체포되었다는데. 조대감마저. 그도 결국 더 큰 세력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두 사람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지요. 서찰에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시집이 문인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어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윤 선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이 그를 감쌌지요.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소. 세월이 흘러 이씨 부인과 윤 선생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노년을 맞이했지요. 서당 마당에는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르친 제자들이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그렇소.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 되었소. 두 사람이 함께 쓴 시집은 이제 조선 전역에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닷가 언덕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서로를 꼭 잡고 있었지요.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양반의 신분도 역적의 아들이라는 굴레도 모두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었으니. 나 역시 그래요. 가문의 체면과 규범에 갇혀 살던 내가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그 모든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그들이 가르친 제자 중에는 문인과 학자가 된 이들이 많았고 스승의 가르침과 삶의 이야기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몇 해 후 두 사람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언덕 위에 나란히 묻어주었고 그 무덤 앞에는 한 쌍의 매화나무가 심어졌지요. 이 나무들은 매년 봄이 되면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신분과 시대를 초월한 사랑의 상징으로 후대의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조선여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수연 선비는 서재에서 과거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책을 들여다보다가 이선비는 쭉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치다 잠시 쉬려던 찰나 책상 옆 벽장 아래쪽에서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반쯤 삐져나온 낡은 죽간 꾸러미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손을 뻗어 조심스레 끄집어내 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꽤 오래 숨겨져 있던 듯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문서인고? 끈으로 단단히 묶여있던 죽간을 풀어 펼친 순간 이선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는 수령 박노담이 백성들의 논밭을 부당하게 압류한 사실과 세곡을 빼돌려 사사로이 처분한 내역이 또렷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수령의 수결과 관리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지요. 이선비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감께서는 그때 사랑채 쪽에서 누군가 마루를 걷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비는 놀라 급히 주간을 다시 묶고 벽장의 틈새로 밀어넣은 뒤 아무 일 없던 듯 서책을 펼쳤습니다. 그 사이 박수령이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다. 이선비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격렬한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자신의 초가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으나 마음은 여전히 박수령의 서재에서 발견한 문서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토록 존경하던 대감께서 그런 일을 어찌해야 하나. 이선비는 머리를 세게 흔들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박수령은 이선비의 부친이 돌아가신 후 줄곧 아낌없이 후원해주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까지 그런 악행을 벌이고 있었다니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눈이 잘못 본 것이리라.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갔지만 이선비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였지요. 하지만 그 문서에는 분명 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비리는 청류원 기방을 중심으로 돌아가던데. 다음 날 아침 이선비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선비는 평소와 달리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지요. 농부 하나가 다른 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동백 노인네 땅도 결국 빼앗겼다지. 이제 그 영감은 어디로 가신다더냐? 이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서에서 본 이름이었지요.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류원. 그곳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선비의 발걸음은 무겁게 청류원 기방을 향했습니다. 이선비는 청류원 기방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곳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지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기방 안은 화려한 비단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기생들이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르고 있었지요. 이선비는 어색하게 문간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어머, 손님은 왜 문간에 서 계시나? 여기 이리로 들어오시지요. 이선비는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키득거리며 그를 바라보았지요. 술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면 노래라도 들으실래요?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니 곧 나가보려 하오. 그러지 마시고 여기 한잔 하셔요. 쭉 들이켜요. 긴장 좀 푸시고요. 기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선비는 당황하여 건네받은 술잔을 단숨에 들이켰고 술에 익숙지 않은 그는 곧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이고 서방님, 그리도 급히 들이키면 어떡하셔요? 아직 안주는 맛도 안 보셨는데. 기생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한 여인이 우아하게 걸어왔습니다. 기생 연홍은 다른 기생들과는 달리 단아한 자태와 깊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요. 우리 선비나리께서 많이 긴장하셨나 보네요. 연홍은 이수연의 팔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지요. 나는 이수연이라 하오. 청원년 양반가에. 양반이라고요? 방금 전엔 술 한 잔에 엎어진 취객으로 보였는데요. 연홍의 말에 이수연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연홍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아닌 따뜻한 재치가 묻어 있었지요. 뒤뜰로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실까요? 뒤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선비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물었지요. 실은 박대감의 일에 대해 알고 싶어 이곳에 왔소. 연홍은 잠시 이수연을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한 질문이네요. 하지만 선비님의 눈빛이 진실해 보이니 도와드리지요. 다만 우리의 만남은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이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 이수연은 연홍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박수령의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작은 등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연홍이 말한 대로 창고 안쪽에 비밀 문서가 있을 텐데.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곳곳에 쌓인 곡식 자루와 관아의 물품들 사이로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지요. 이선비는 연홍에게서 들은 방법대로 상자에 숨겨진 장치를 눌렀습니다. 과연 열리는구나. 상자 안에는 정교하게 정리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지난 5년간 대감께서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 문서와 횡령한 세금 기록이로구나. 문서를 넘기던 이수연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학현 처리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지요. 그리고 이학현은 바로 이수연의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문서에는 10년 전 이선비의 아버지가 수령의 비리를 조정해 고발하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수령이 독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비의 온몸이 떨려왔지요.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비는 급히 문서를 원래대로 정리하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며 바깥으로 얼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순찰병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누구냐? 거기서 무엇하고 있었던 거냐? 아, 책을 보다가 길을 잘못 들었소이다. 이 근처가 창고인 줄도 몰랐소. 폐를 끼쳤다면 사과드리리다. 이선비셨구만. 밤중에 엄한데 기웃거리시다간 큰일 납니다요. 공부도 좋지만 몸도 챙기셔야지요. 어서 들어가 쉬시오. 여긴 관아 물건이 많은 곳이라 민감하단 말입니다. 순찰병은 꾸벅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도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이선비는 고을의 유력 양반 김판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수령의 비리와 자신의 부친 살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며칠째 마을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만나고 있었지요. 김판서나리, 이것을 보시면 수령대감의 악행을 분명히 아실 수 있사옵니다. 제 아버지는 이 진실을 알리려다 목숨을 잃으셨사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직 세상을 몰라. 이깟 종이 쪼가리로는 누구도 흔들 수 없어. 하지만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대로 묵인하신다면 고을의 백성들은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그 입 다물게. 나는 조용히 살고 싶네. 괜한 정의감으로 제 목숨 깎지 말게. 수령대감이 어떤 사람인지 자네가 감히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럼 나리께서는 진실보다 안위를 택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실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네. 자네도 조심하게. 요즘 같은 세상에 혀가 길면 목이 짧아지는 법이야. 실망한 이수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찾아간 5명의 유력자들 모두 그를 외면했지요. 어떤 이는 이선비가 공부를 너무 하다가 정신이 나갔다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구나. 그때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웬 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김만석이라고 밝혔지요. 젊은 양반, 잠시 이 늙은이의 초가에 들러 차 한잔 하시지요. 김만석의 초가에 도착한 이선비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10년 전 이수연의 부친을 도우려다 파직된 향리였습니다. 그동안 수령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증언을 비밀리에 모아왔다는 것이었지요. 이 문서들이 분명 도움은 될 것이오. 그리고 관아의 서리 중 박정호라는 자가 있어. 그는 수령에게 억울하게 동생을 잃었으니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이오. 이선비는 희망의 빛을 발견한 듯 김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선비는 박정호와의 약속 장소인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관아의 박정호를 만나 수령의 비밀회의 일정을 전해받았지요. 이틀 후밤 수령 대감은 조정에서 온 사신과 비밀 회의를 가질 것이오.
그때 중요한 문서들이 오갈 테니 좋은 기회가 될 것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는 연홍에게 즉시 전해야겠소. 조심하시오. 이제 당신은 수령의 눈밖에 났소. 나도 더 이상 도울 수 없을지 모르오. 이수연은 약속대로 연홍을 만나 박정호에게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박정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수령에게 밀고한 상태였지요.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함정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김만석 어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 했소.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와 함께 군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폐가가 순식간에 관아 군사들에게 포위된 것이었지요. 맙소사, 그 박정호라는 자는 쥐새끼였군요. 연홍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지가 빛났지요. 어서 당신의 옷깃을 해치고 내 입술 연지를 당신 목덜미에 묻히게 하세요. 취한 척하며 내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이선비는 당황했지만 연홍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연홍은 그의 옷을 흐트러뜨리고 자신의 입술 연지를 이선비의 얼굴과 목덜미에 묻혔지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당장 멈추어라. 아이고 나리, 한양에서 온 이 도련님이 석기방 나들이라 너무 부끄러워하길래 조용한 데서 가르침을 주고 있었지요. 이제 막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던 참인데 이렇게 방해를 받으니 어찌 된 일이옵니까? 이선비는 어색하게나마 취한 양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네. 내가 누군지 아는가? 내 아버지는 말이다. 그는 구역질하는 척하며 몸을 숙였습니다. 군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지요. 하여간 덜 떨어진 놈 같으니 양반이라는 놈들이 계집질 치마 속에만 관심 있구나. 썩 꺼지거라. 두 사람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제 박수령은 그들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 도망치며 연홍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오? 모두 박수령의 눈치만 살피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어. 대체 누가 우릴 도울 수 있다는 말이오? 윤학도라는 분이에요. 예전엔 암행어사로 조정의 부패를 바로잡던 분이셨죠. 지금은 산속에서 은거 중이지만 아직 마음속 칼날은 녹슬지 않았을 거예요. 이선비와 연홍이는 험한 산길을 따라 은거 중인 전직 암행어사 윤학도의 거처에 도착했습니다. 윤학도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선비와 연홍의 이야기를 냉담하게 들었지요. 늙은이의 평화로운 은거를 방해하러 왔느냐? 세상 일에 더 이상 관여할 생각이 없다. 어르신, 수령 박노담의 악행을 알리기 위해 왔사옵니다. 제 아버지는 그에게 살해당했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사옵니다. 윤학도는 이선비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노담은 단순한 지방관이 아니다. 그는 조정의 유력 세력과 연결된 인물이지. 이 싸움의 위험성을 알고는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윤학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조언을 건넸지요. 박노담이라는 자는 매우 오만하고 젊은 여인을 탐하는 파렴치한 인간이다. 이를 파고들면 분명 무너뜨릴 방도가 있을 것이다. 윤학도는 초가 바깥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대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미는 풍경 속에서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하늘도 그리 무심하지는 않더구나. 조정에서 박노담의 행적을 수상히 여겼는지 한 달 뒤 이 고을에 새로운 암행어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그 인물은 바로 김도경이라는 자다. 이수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젊은 시절 과거장에서 함께 붓을 겨루던 동년배, 그러나 성격은 전혀 달랐던 자. 이선비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학도는 이수연과 연홍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염려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언제나 정의를 반기진 않는다. 허나 누군가는 끝까지 말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말에 귀 기울여야 하지. 그는 차가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물러난 몸이라 손을 거둘 순 없겠지만 자네들처럼 나섰던 이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은 없네. 그러니 너무 조급해 말고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물어뜯을 각오를 하게. 목숨보다 아까운 게 진실이라면 지키는 법도 그에 걸맞아야 하니까. 이수연과 연홍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은신처에서 며칠을 버티던 이수연과 연홍이는 마침내 쌀과 장작이 바닥났습니다. 연홍은 걱정스레 말했지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기방에 있을 땐 이런 일은 익숙했으니까요. 아니요. 그대 얼굴은 이미 박수령 쪽에 알려졌소. 나는 아직 정식으로 지명수배된 것도 아니니 내가 가는 게 더 안전하오. 연홍은 끝내 말리지 못하고 이수연은 삿갓을 눌러쓴 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막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 순간 세 사람의 군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앞장선 군사는 의외로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선비 나리 되시죠? 수령나리께서 나리를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조용히 따라주시면 나리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도 될 것이옵니다. 이선비는 주변을 흘끗 둘러보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를 향하고 있었지요. 나리께서 말이 많아진다 하시며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왕이면 고운 말 들을 때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터. 선비의 채통, 저희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얌전히 가주십시오. 이선비는 이를 악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저항도 지금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이선비는 얌전히 군사들에게 잡혀 박수령에게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선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박수령은 웃는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과거 준비하던 자가 기방을 드나들고 장터에서 수상한 짓이나 하고 있으니 나로선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더구나. 아무리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선비된 자가 어찌 채통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이선비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대감의 염려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기방엔 우연히 들른 것일 뿐 결코 부끄러운 뜻으로 드나든 것은 아니옵니다. 그래. 일단 차나 한잔 하자꾸나. 차를 마시며 자네 속마음도 좀 들어보면 좋겠구나. 차를 마시는 동안 박수령은 이선비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어 있었지요. 이선비, 요즘 네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그것이 사실이냐? 이수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지요. 그저 학문적 토론을 나눈 것뿐이옵니다. 대감.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나는 네 재능을 아끼는 사람이다. 과거에 급제하면 내 밑에서 일하는 것이 어떠냐? 큰 벼슬길이 열릴 것이다. 이수연이 대답하기 전에 박노담이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청유원의 그 기생 연홍이라고 하던가? 그녀를 다른 고을 관리에게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이선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비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독약 한 잔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 자네도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게다. 자네와 같은 양반은 사라져도 그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이 없을 테니 말이다. 이선비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대감의 제안을 깊이 생각해 보겠사옵니다. 관아 밖으로 나온 이선비는 담장 그늘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던 입꼬리가 곧 굳어지고 표정은 싸늘히 식어갔지요. 곧 연홍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대감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내게 벼슬을 미끼로 연홍잔을 위협했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도 결국 그 손에서 비롯된 일이었소. 연홍은 숨을 삼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선비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젠 단 하나의 증언이라도 모자란 순간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오. 확실한 중자가 필요하오. 암행어사 김도경이 이고을에 도착하면 그에게 그것을 넘겨야 합니다. 그자만이 박노담을 조정에 끌어낼 힘을 가졌으니. 연홍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청류원에 오던 손님들 사이에서 들었어요. 대감에게 땅을 빼앗기고 아들을 잃은 농부가 있다고. 최동백이라는 분이에요. 지금은 마을 외곽에서 혼자 사신다던데요. 이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야겠소. 이번엔 반드시 박노담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이선비와 기생연홍은 마을 외곽의 초라한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든 농부 최 씨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고통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비나리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시기에? 최 어르신, 수령대감에 관한 진실을 알고자 왔사옵니다. 들으니 어르신께서 토지를 빼앗기셨다고. 노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 씨는 수령이 그의 토지를 강탈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수령이 마을의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차지하고 저항하는 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해온 여러 사례를 증언했지요. 선비님, 이고을에는 수령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가 너무 많소이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오. 그자의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지요. 갑자기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군사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연홍이 창밖을 살폈지요. 이런 관아 군사들이에요. 어서 피해야 해요. 군사들이 옥망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놀란 표정으로 이선비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북쪽 우물 아래 모든 증거가 있어. 그 말을 끝으로 최 씨는 군사들에게 저항하다 칼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이선비는 충격에 빠져 최 씨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는 군사에게 맞서다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홍은 재빠르게 이선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서요. 이대로 있다간 우리도 죽어요. 두 사람은 혼란 속에서 어둠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이선비의 마음은 최 씨의 죽음과 그가 남긴 마지막 말에 무거웠지요. 이선비는 김만석이 제공한 은신처에서 괴로움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죽음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연홍은 그의 부상을 정성껏 치료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최 어르신은 아직 살아계셨을 것이오. 내 잘못이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수령의 잘못이지요. 그분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지요. 나는 무력한 선비일 뿐이오. 이런 싸움을 이길 수 없소.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소. 연홍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수연 곁에 앉았습니다. 저도 가족을 잃었어요. 수령에게요. 그래서 기생이 되어 그의 곁에 접근했지요. 복수를 위해서요. 이선비는 놀란 눈으로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요.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나는 몰랐소.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박수령을 이길 수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연홍의 뜻밖의 말에 이선비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홍도 함께 웃었지요. 연홍, 당신은 정말 놀라운 여인이오. 내일 북쪽 우물을 찾아 최 어르신이 말한 증거를 확보해야겠소. 그리고 저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실 건가요? 그렇소.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오. 선비님, 아직도 모르시나요? 제가 없으면 당신은 길도 제대로 못 찾을 텐데. 두 사람은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선비와 연홍은 마을 북쪽 끝에 있는 오래된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최어르신이 말씀하신 우물이 분명 이곳일 터이요. 하지만 어디에 증거가 있다는 것인지. 우물 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내려가 볼게요. 이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연홍의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소. 내가 내려가겠소. 이선비는 우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물은 말라 있었고 바닥에는 이끼와 돌이 가득했지요. 그는 벽면을 살피다 느슨한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돌 뒤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령이 조정 고위 관리들에게 보낸 뇌물 목록과 토지 강탈 문서가 정교하게 보관되어 있었지요. 이선비는 상자를 들고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홍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지요. 찾았군요. 이제 우리에게 중자가 생겼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은신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연홍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지요.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수령의 밀정인 것 같아요. 달립시다. 따돌려야 하오. 안 돼요. 함께 있으면 둘 다 잡힐 거예요. 증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미행자를 따돌릴게요. 당신은 증거를 가지고 먼저 가세요. 이선비는 망설였지만 연홍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지요. 이선비는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긴 후 연홍을 찾아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는 김만석의 집을 찾아갔지요. 내 정보망에 따르면 연홍이 수령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관하로 끌려갔다고 하오. 이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연홍을 구하러 가려 했지만 김만석이 그의 팔을 잡았지요. 이는 분명 함정이오. 수령은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오. 이선비는 김만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홍을 구하기 위해 관하로 향했습니다. 연홍, 반드시 구해내리라. 그러나 안채에 도착한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수령은 미소를 지으며 이수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옆에는 연홍이 군사들에게 붙잡혀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다니 내 아비처럼 어리석구나. 이선비는 분노에 찬 눈으로 수령을 노려보았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지요. 당신은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오. 그럴 리 없지. 자, 그러면 내 놈이 가진 중자가 어디 있는지 어서 순수히 불거라. 그럴 수 없소. 그럴 것 같았다. 수령은 연홍의 턱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 계집은 내 처소로 데려가라. 반역자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버팅겨봐야 어쩌겠느냐. 죽으면 아무 말이 없을진데. 이선비와 연홍은 군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선비는 지하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연홍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지요. 증거가 어디 있는지 말하면 기생을 살려주실 거다. 수령님 명령이다. 이선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지요. 그때 감옥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작은 창문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고 창문 너머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새벽 준비하고 있거라. 내 아비의 친구가 도울 것이다. 이수연은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이선비는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감옥벽 구석에 있는 느슨한 돌이 움직이더니 한 노인이 나타났지요. 이선비, 정신이 들었느냐? 시간이 없다. 나를 따라오거라. 이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총명했지요.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나는 정한수라 하네. 10년 전전에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지. 수령에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 지하의 비밀 통로를 파놓았다네.
정노인은 이수연을 비밀 통로로 인도했습니다. 통로는 좁고 축축했지만 자유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이선비는 연홍에 대한 걱정으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연홍이 그녀를 두고 갈 수 없소이다. 지금은 자네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오는 법이지. 허나 지금은 누구도 수령대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닐세. 김도경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네. 참말이옵니까? 자네가 찾은 증거는 어디에 있나? 김만석 어른에게 맡겼소이다. 좋아. 이 통로를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네. 김도경을 찾아 연홍을 구하고 수령을 처벌받게 하게. 정노인은 마지막으로 이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로로 향했습니다. 이선비는 비밀리에 김도경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처럼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김도경은 이선비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연? 이것이 웬 모양새냐? 죄수 옷에 흑투성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김도경, 오랜만이오. 더러운 몰골을 하고 나타난 것을 용서해 주시오. 수령 박노담, 그자가 제 아비를 죽였습니다. 백성의 땅을 빼앗고 세곡을 빼돌리고 반대한 자들을 죽였지요. 저도 그자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했고 내가 사모하는 여인을 감금하였소. 그러나 증자는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박수령의 수결이 찍힌 문서, 착취당한 백성들의 진술, 그것이 지금 김만석 어른의 손에 있습니다. 제 목숨은 아깝지 않소. 다만 이 진실만큼은 조정까지 반드시 닿아야 하오. 김도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문을 굳게 닫고 이수연을 안으로 들였지요.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그리고 그 꼴로 어떻게 수령의 감옥에서 빠져나왔느냐? 긴 이야기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연홍을 구하는 일이오. 그녀는 수령의 처소에 갇혀 있소. 제발 도와주시오. 김도경은 잠시 이선비를 관찰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네 소식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그게 무슨 소리여? 김도경은 벽장에서 비단 옷 한 벌을 꺼내 이수연에게 던졌습니다. 우선 그 누더기를 벗어라. 암행어사의 조수로 나서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선비는 옷을 갈아입고 김만석에게 맡겨둔 증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김도경은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일 아침 내가 공식적으로 암행어사로 출두하여 수령을 체포할 것이다. 하지만 연홍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소.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소.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먼저 그녀를 구출할 것이다. 내 부하들이 이미 관아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 고맙소, 김도령. 고맙다는 말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해라. 이선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김도경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3년 전 여동생을 잃은 후 수령의 악행을 파헤치기 위해 암행어사가 되었다. 네가 먼저 그의 정체를 밝혀내서 내 체면을 구겨놓았으니 이번에도 네가 이긴 셈이다. 두 사람은 연홍을 구출하고 수령을 처벌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의 경쟁심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으로 변해갔지요. 자, 이제 출발하자. 밤이 깊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이선비와 도경은 관아의 후원으로 몰래 침입했습니다. 도경의 부하들이 미리 배치되어 있어 경비병들을 조용히 제압할 수 있었지요. 이선비는 연홍이 갇혀 있을 수령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연홍, 어디 계시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연은 소리를 따라 작은 창고를 발견했고 그곳에 연홍이 갇혀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이선비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왔군요. 어떻게? 이제 절대 놓지 않겠소. 다음 날 아침 도경은 공식적으로 출두하여 관아에서 수령을 신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수연과 연홍은 증인으로 나타났지요. 박노담, 너는 백성의 토지를 강탈하고 세금을 횡령하며 무고한 이들을 살해한 죄로 체포되었다. 예,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충직한 신하로서 침묵하라. 이 문서들이 네 죄를 증명한다. 도경은 이선비가 찾은 증거와 함께 자신이 수집한 추가 증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지요. 박수령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될 것이었지요. 이자의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부당하게 빼앗긴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신문이 끝난 후 김도경은 이수연과 연홍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연, 자네의 재능이 아깝구나.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나? 조정에서 함께 일하면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네. 이선비는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결정하기 전에 연홍과 상의해야 할 것이 있어. 좋네. 내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네. 이선비와 연홍은 손을 맞잡고 관할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지요. 이선비는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연홍과 함께 마을의 작은 서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도경은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내렸나? 한양에서의 관직은 어떤가?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기로 했소. 억울하게 빼앗긴 백성들의 토지를 되찾아주는 일을 돕고 싶소. 김도경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진정한 선비의 길을 선택했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라. 연홍은 이제 기생신분에서 벗어나 이선비와 함께 서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경은 특별 조치로 그녀의 기생 문서를 폐기하고 양민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지요. 이곳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비록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너희를 방문하마. 그리고 조정의 소식도 전해주겠다. 도경은 떠나기 전 이수연과 연홍에게 큰 괴짝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서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책과 문구들이 가득했지요. 봄이 오는 날, 이선비와 연홍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연홍은 눈물을 머금고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지요. 당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우리 곧 셋이 될 것 같아요. 이선비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도경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고 그 안에는 조정에서 점차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이수연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지요. 세상은 아직 더디지만 분명 변하고 있소. 그러니 우리도 이곳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 봅시다. 연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 곁에는 이제 작은 생명이 함께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너머로 조용히 피어나는 진실의 씨앗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